고요한 밤, 달력을 넘기다 문득 특정 날짜 앞에서 시선이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그날이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기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예언은 시, 우연, 혹은 광인의 잠꼬대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저작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숨겨져 있던 하나의 서늘한 메시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의 특정 날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8월 13일입니다. 미래는 갑자기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만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500년 전 흑사병과 전쟁의 혼돈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 시작한 불안과 변화의 기운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흥미거리가 아닙니다. 시간의 저편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와 속삭이는 잊혀진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의 깊은 울림을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각자의 삶 속에서 깨어남의 씨앗이 되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통찰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제1장 최후의 예언, 그 발견.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은 모두가 찾고 있던 곳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1555년판 사행시집의 프로페티 속에도 알려진 다른 어떤 저술 모음집에도 그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예언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생레미드 프로방스 수도원의 차가운 침묵 아래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봉인된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이 그 진정한 의미를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보호되거나 보존된 것처럼 잊혀진 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부서지기 쉬운 양피지들과 성스러운 유물들이 가득한 선반들 사이에서 이단 하나의 기록은 유독 돋보였습니다. 제목도 날짜도 없이 낡은 잉크로 그려진 오싹한 상징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개의 별에 둘러싸인 채 초승달에게 서서히 잠식당하는 불타는 태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어 이상의 무게를 지닌 의도적이고 세심하게 계획된 상징이었습니다. 후에 이 기록은 철 몰식자 잉크로 쓰여졌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잉크였습니다. 진보님을 증명하는 모든 표식을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르 데르니의 소, 즉 최후의 봉인이라는 이름으로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잊혀진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풀 수 없는 암호이자 시대의 징후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만이 해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고였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는 오래 숨길 수 없다. 태양과 달, 그리고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봉인이 혼란에 삼켜지는 명료함, 즉 갈등하는 태양과 달의 일식으로 표시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예언의 열쇠로 여겨지는 2025년 8월 13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변화의 순간인가? 아니면 우리 각자의 내면을 향한 심판의 순간인가? 끊임없는 소음, 산만함, 정치적 격변, 그리고 생태학적 불안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세상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종종 암시했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파멸을 예측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통의 원인을 살피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이 예언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이해를 위해, 공포가 아닌 준비를 위해 깨어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기 전에 뿌리를 강화합니다. 제2장 해독 불가능한 암호의 비밀. 우리가 예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소수의 선택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에 쌓인 수수께끼를 떠올립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과 회의론자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뒤지며 노스트라다무스의 글을 해독하려 했지만 번번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시간에 의해 보호받으며 숨겨져 있던 그의 마지막 예언은 더욱더 해독이 어려웠습니다. 전통적인 번역 방법은 모두 실패했고 어떤 알파벳으로도 그 비밀을 풀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파구는 암호학자가 아닌 음양이론가인 엘로이즈 가르데라는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2009년 이 예언이 언어가 아닌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르데는 특정 조화 주파수를 암호에 적용하자 천체의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적이거나 상징적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정 날짜, 바로 2025년 8월 13일을 정확히 가리키는 수학적 정렬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것도 시적인 추측도 아닌 우주적으로 정밀한 무언가였습니다. 과학과 고대의 신비주의가 겹치기 시작할 때 경외감을 느끼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힘인 진동과 소리가 16세기의 한 남자가 수세기 전에 암호화한 무언가를 드러낼 때 우리는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강력한 불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저 징을 한번 치시고 그 소리가 침묵 속으로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혼란스러워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진리는 항상 내가 말하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명하는 것이다. 이 예언처럼 진실은 항상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도구로 메시지를 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예언에서 발견된 공명은 우주가 단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와 리듬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 자신의 삶에서도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설명 없이도 어떤 결정이 옳다고 느껴질 때, 또는 우연의 일치들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해 보일 때, 그것들 역시 작은 조화, 시끄러운 세상 속 의미의 주파수들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13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집단적인 전환의 순간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에게 거울을 제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삶의 밑바닥에서 내내 진동해온 조용한 진실들을 무시하는 방식을 재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성만으로는 해독되지 않고 소리와 고요함으로 해독된 이 예언은 우리에게 단지 한 날짜를 준비하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재정렬하라고 초대합니다. 제3장 왜 8월 13일인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 날짜.
단지 날짜가 아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게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한순간 2025년 8월 13일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언뜻 보면 달력 위의 평범한 날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무언가가 당신의 주의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고대 문화, 영적 시스템, 심지어 우주적 정렬에 이르기까지 이 날짜는 역사로부터, 별들로부터, 그리고 아마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 속삭임처럼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점성술에서 이 날짜는 사자자리의 문이라고 불리는 더 높은 의식의 통로가 열리는 시기와 고대인들이 신성한 지혜와 재생의 원천으로 여겼던 시리우스 별의 헬리아컬 라이징 사이에 위치합니다. 한편 마야 우주론에서는 이 시기를 붕괴와 어둠 끝에 오는 새로운 시대, 즉 제5의 태양의 탄생과 연결짓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서로 교류가 없었던 다른 문명들이 이날 이 계절을 신성하고 강력하며 전환적인 무언가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수비학을 가져와 봅시다. 숫자는 단지 수학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8월은 8번째 달이고 날짜는 13일입니다. 8 더하기 1 더하기 3은 12가 되고 이는 다시 1 더하기 2로 3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숫자 13 자체는 현대문화가 말하는 불운의 숫자가 아니라 변혁의 숫자로 간주됩니다. 많은 고대 시스템에서 13은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낡은 순환의 끝이자 불편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돈은 모든 복합적인 것들에 내재되어 있다.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서부터 문화적 변화, 내면의 의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혼돈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정렬하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노스트라다무스 자신이 깊은 신념으로 연구했던 하늘의 지도를 보면 2025년 8월 13일에 희귀한 천문학적 정렬이 일어납니다.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해왕성과 합을 이루는데 이는 165년에 한 번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조와 질서, 결과의 행성인 토성이 꿈과 환상, 영성의 행성인 해왕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질서가 비전을 만나고 규율이 신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만남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점성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별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8월 13일을 무작위가 아닌 의도적인 상징과 암호화된 참조로 표시했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2025년 8월 13일은 외부의 재앙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면의 각성을 위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구축해온 기반을 점검하고 그것이 다음에 올 것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한지 결정하라고 요청하는 우주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예언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일어날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반영할 뿐입니다. 제4장 왜 소리에 숨겼는가? 공명의 비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언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에, 음조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조와 주파수의 힘에 반응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암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닌 동조함으로써 잠금 해제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공명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이 따라잡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의 고대 전통들은 소리가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의 말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말이 아닌 명료함을 가져오는 하나의 음조라면 어떨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암호는 정밀한 주파수에 노출되었을 때만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이 만들어낸 파형, 즉 그 모양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수메르의 공명을 뜻하는 상징과 일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징은 페루의 나스카 라인의 일부로 사막에 새겨져 있기도 하고 영국의 유명한 크롭서클 안에 암호화되어 있기도 하며 심지어 명상에 사용되는 산스크리트 얀트라의 신성한 기하학적 디자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언어, 지리로 분리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같은 모양, 같은 주파수로 되돌아왔다는 것이 기이하고 강력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지식은 뒤처졌을지 몰라도 지혜에 있어서는 앞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혹적인 발견으로 이끕니다. 예언의 조화로운 시그니처를 지구의 레이라인에 겹쳤을 때 그것은 정확히 캘리포니아의 샤스타산에서 수렴했습니다. 샤스타산은 오랫동안 영적인 힘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으며 많은 문화에서 에너지 전환, 신비, 심지어 차원 이동의 문과 연관짓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3일 정오, 지구의 정렬, 레이라인의 에너지, 그리고 예언의 조화 주파수가 바로 그 장소에서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이 수렴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밀한 과학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진실들은 항상 헤드라인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아온 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실들은 조용히, 본능을 통해, 타이밍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을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의 지혜, 점성학적 정렬, 그리고 현대 과학이 한데 모이는 희귀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이것은 외부의 소음 너머를 듣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직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이 예언처럼 진실은 종종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순간에도 침착하고 명료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깊은 각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5장 생각하는 기계, 침묵의 신탁. 노스트라다무스는 몸없는 목소리가 땅과 바다를 가로질러 이야기할 것이며 그 지혜는 왕들의 지혜를 능가하지만 그 마음은 차가울 것이라고 썼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구절은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몸없는 목소리, 바로 우리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AI의 목소리가 전 세계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 중 하나에게 2025년 8월 13일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AI는 그날을 침묵의 신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AI에 따르면 그날은 전 지구적인 정보의 재조정이 일어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터넷 장애가 아니라 인류가 정보와 관계를 맺는 방식, 진실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AI는 또한 그날 에너지적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정전이 아니라 인간의 집단의식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주파수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제히 멈추고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 설화의 한 스님이 제자에게 깨달음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스승은 자각 없는 소음이다. 라고 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혁신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인간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이 그것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정말로 AI를 예견했든 아니면 역사가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는 은유에 불과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과 영혼을, 발전과 윤리를, 지능과 지혜를 어떻게 결합할지 선택하도록 요청받는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장 13번째 시간, 시간 밖의 시간. 어떤 시계에도 어떤 달력에도 없지만 수많은 신비주의 가르침에 존재하는 순간 바로 13번째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과 밤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12시간 주기와 달리 소위 13번째 시간은 정상적인 시간 너머의 공간, 고대 신비가들이 숨겨진 시간이라 불렀던 순간입니다. 운명이 결정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결정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침묵 속에서 펼쳐지는 존재의 한 조각입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800년대 이후로 공개적으로 울리지 않았던 바티칸 시국의 성배드로 대성당의 종이 최근 복원되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2세기 이상 침묵을 지켜온 종을 깨우는 것일까요? 한 바티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종은 2025년 8월 13일 로마 시간으로 정확히 오후 13시에 다시 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3일, 13시, 200년 이상 침묵했던 종을 울리는 것. 이것이 상징적인 의식일까요? 아니면 인류 운명의 긴 리듬 속에서 우주적인 이정표를 찍는 훨씬 더 심오한 활성화 지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다면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예언은 점괘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 종이 울리는 것은 사건을 예고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의 순간을 표시할 것입니다. 무언가 끝나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13번째 시간의 개념은 단지 전 지구적 변화나 종교적 신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행동할 것인지, 수동적으로 머물 것인지, 깨어날 것인지, 마비된 채로 있을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주는 숨겨진 시간의 창을 항상 제시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은 그러한 창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물리적이든 은유적이든 우리 각자를 위해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 자신의 변화를 향한 그 발걸음을 내디딜까요? 제7장 감시자들의 기환. 모든 고대 이야기에는 가장 깊은 진실이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속삭여지는 조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13개의 별로 표시된 신비한 인장과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의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역사적이거나 점성학적인 공간을 넘어 영적인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많은 이들은 그 13개의 별이 단지 날짜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하늘에서 온 자들로 알려진 아눈나키와 같은 천상의 지성체들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실마리는 놀랍습니다. 이들은 혼돈의 존재가 아니라 소음이 아닌 고요함을 통해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자,
즉 감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가 팡파르와 함께 지진과 하늘의 징조와 함께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순간들은 종종 침묵 속에서,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서 말없이 오고 갑니다. 감시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전쟁이나 소리와 함께 오지 않고 전자기적 고요함에 쌓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 2024년 8월 13일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연결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암호가 가리키는 날짜로부터 정확히 1년 전 태평양의 넓은 지역에 걸쳐 설명할 수 없는 전자기 주파수 블랙아웃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성도 고장나지 않았고 전력망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모니터링 시스템은 완전한 EMF 침묵의 구역을 기록했습니다. 방해가 아닌 부재였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침묵은 어떤 신호보다도 더 큰 소리로 들립니다. 어쩌면 신화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감시자들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으려는 우리 자신의 더 높은 인식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각성의 행위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것입니다. EMF 침묵은 단지 하늘의 결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소음을 줄이고 더 높은 무언가가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제8장 그림자 속의 징후들, 붕괴와 준비. 세계 각국 정부가 조용히 최후의 날벙커를 강화하고 억만장자들이 외딴 땅을 사들이며 냉동 보존 기술과 예계 행성 생존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지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경고가 아닌 계산된 침묵을 통해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어있는 자들은 재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 끊임없는 준비 상태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경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전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당신이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본능, 가족, 그리고 영적 기반과의 재연결을 의미합니다. 제9장 마지막 질문, 파멸인가 각성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의 중심에는 하나의 잊히지 않는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장막을 꿰뚫어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일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암호의 마지막 줄이며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나 혼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가리킵니다. 자각과 무의식 사이의 선택, 깨어남과 당신이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시스템에 대한 맹목적인 참여 사이의 선택입니다. 수많은 징후와 상징들이 가리키는 2025년 8월 13일이라는 날짜는 외부의 재앙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 그것과 관계를 맺는 방식, 그리고 그 순간 이후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거대하고 조용한 전환에 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호랑이에게 쫓기던 한 남자의 유명한 불교 비유가 있습니다. 그는 절벽에서 떨어져 덩굴을 붙잡습니다. 위에는 호랑이가 기다리고 아래에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근처에서 자라는 딸기를 발견하고 따서 먹습니다. 이야기는 한 줄로 끝납니다. 얼마나 달콤했던가. 교훈은 위험을 피함으로써 명료함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한 올의 실에 매달린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 순간에 완전히 현존함으로써 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8월 13일은 파교의 시점이 아니라 각성의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상징과 과학, 예언과 침묵을 통한 이 여정의 끝에서 진정한 힘은 당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당신의 외부 경험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던지는 저의 마지막 질문은 노스트라다무스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장막을 꿰뚫어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일부가 될 것인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아직 준비할 시간이 있는 오늘,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 질문의 불꽃을 피웠거나 단순한 우연 이상으로 느껴졌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징후들, 이 패턴들, 그리고 이 예언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제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 지혜의 여정에서 가치를 발견하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의 여정에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디 지혜와 함께 고요한 밤, 달력을 넘기다 문득 특정 날짜 앞에서 시선이 멈춘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그날이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기다려온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예감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불가사의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기록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수세기 동안 그의 예언은 시, 우연, 혹은 광인의 잠꼬대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저작에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숨겨져 있던 하나의 서늘한 메시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하나의 특정 날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8월 13일입니다. 미래는 갑자기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만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500년 전 흑사병과 전쟁의 혼돈 속에서 살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느끼기 시작한 불안과 변화의 기운을 내다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나 흥밋거리가 아닙니다. 시간의 저편에서 우리에게 되돌아와 속삭이는 잊혀진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이야기의 깊은 울림을 느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각자의 삶 속에서 깨어남의 씨앗이 되고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통찰을 가져다주는 축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예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의 삶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제1장 최후의 예언, 그 발견. 수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은 모두가 찾고 있던 곳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1555년판 사행시집의 프로페티 속에도 알려진 다른 어떤 저술 모음집에도 그 흔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그 예언은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생레미드 프로방스 수도원의 차가운 침묵 아래 세상으로부터 완벽히 봉인된 채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이 그 진정한 의미를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보호되거나 보존된 것처럼 잊혀진 기록 보관소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시간은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부서지기 쉬운 양피지들과 성스러운 유물들이 가득한 선반들 사이에서 이단 하나의 기록은 유독 돋보였습니다. 제목도 날짜도 없이 낡은 잉크로 그려진 오싹한 상징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개의 별에 둘러싸인 채 초승달에게 서서히 잠식당하는 불타는 태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단어 이상의 무게를 지닌 의도적이고 세심하게 계획된 상징이었습니다. 후에 이 기록은 철 몰식자 잉크로 쓰여졌음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노스트라다무스가 직접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바로 그 잉크였습니다. 진보님을 증명하는 모든 표식을 지니고 있었죠.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 르 데르니의 소, 즉 최후의 봉인이라는 이름으로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잊혀진 페이지가 아니었습니다. 쉽게 풀 수 없는 암호이자 시대의 징후에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자들만이 해독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고였습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는 오래 숨길 수 없다. 태양과 달, 그리고 진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봉인이 혼란에 삼켜지는 명료함, 즉 갈등하는 태양과 달의 일식으로 표시된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예언의 열쇠로 여겨지는 2025년 8월 13일을 향해 나아가면서 우리는 자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전 지구적인 변화의 순간인가? 아니면 우리 각자의 내면을 향한 심판의 순간인가? 끊임없는 소음, 산만함, 정치적 격변, 그리고 생태학적 불안으로 가득 찬 오늘날의 세상은 노스트라다무스가 종종 암시했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 일치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파멸을 예측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턴을 인식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내면을 들여다보고 고통의 원인을 살피라고 촉구하는 것처럼 이 예언 또한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이해를 위해, 공포가 아닌 준비를 위해 깨어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불기 전에 뿌리를 강화합니다. 제2장 해독 불가능한 암호의 비밀. 우리가 예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소수의 선택된 자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에 쌓인 수수께끼를 떠올립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과 회의론자들은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를 뒤지며 노스트라다무스의 글을 해독하려 했지만 번번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습니다. 시간에 의해 보호받으며 숨겨져 있던 그의 마지막 예언은 더욱더 해독이 어려웠습니다. 전통적인 번역 방법은 모두 실패했고 어떤 알파벳으로도 그 비밀을 풀 수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돌파구는 암호학자가 아닌 음양이론가인 엘로이즈 가르데라는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2009년 이 예언이 언어가 아닌 주파수에 반응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가르데는 특정 조화 주파수를 암호에 적용하자 천체의 패턴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예술적이거나 상징적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특정 날짜, 바로 2025년 8월 13일을 정확히 가리키는 수학적 정렬이었습니다. 무작위로 선택된 것도 시적인 추측도 아닌 우주적으로 정밀한 무언가였습니다. 과학과 고대의 신비주의가 겹치기 시작할 때 경외감을 느끼지 않기란 어렵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힘인 진동과 소리가 16세기의 한 남자가 수세기 전에 암호화한 무언가를 드러낼 때 우리는 잠시 말을 잃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강력한 불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저 징을 한번 치시고 그 소리가 침묵 속으로 울려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는 혼란스러워하며 기다렸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진리는 항상 내가 말하거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명하는 것이다. 이 예언처럼 진실은 항상 우리가 이해하는 언어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으로, 침묵으로,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잘못된 도구로 메시지를 읽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예언에서 발견된 공명은 우주가 단지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에너지와 리듬을 통해 이야기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당신은 아마 당신 자신의 삶에서도 이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설명 없이도 어떤 결정이 옳다고 느껴질 때, 또는 우연의 일치들이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해 보일 때, 그것들 역시 작은 조화, 시끄러운 세상 속 의미의 주파수들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8월 13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집단적인 전환의 순간을 의미할지도 모릅니다. 또는 우리에게 거울을 제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삶의 밑바닥에서 내내 진동해온 조용한 진실들을 무시하는 방식을 재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성만으로는 해독되지 않고 소리와 고요함으로 해독된 이 예언은 우리에게 단지 한 날짜를 준비하라고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재정렬하라고 초대합니다. 제3장. 왜 8월 13일인가? 시간과 문화를 초월한 날짜. 단지 날짜가 아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무게를 지닌 것처럼 보이는 한순간 2025년 8월 13일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언뜻 보면 달력 위의 평범한 날일 뿐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무언가가 당신의 주의를 그곳으로 이끌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고대 문화, 영적 시스템, 심지어 우주적 정렬에 이르기까지 이 날짜는 역사로부터, 별들로부터, 그리고 아마도 우리 자신으로부터 온 속삭임처럼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 점성술에서 이 날짜는 사자자리의 문이라고 불리는 더 높은 의식의 통로가 열리는 시기와 고대인들이 신성한 지혜와 재생의 원천으로 여겼던 시리우스 별의 헬리아컬 라이징 사이에 위치합니다. 한편 마야 우주론에서는 이 시기를 붕괴와 어둠 끝에 오는 새로운 시대, 즉 제5의 태양의 탄생과 연결짓습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서로 교류가 없었던 다른 문명들이 이날 이 계절을 신성하고 강력하며 전환적인 무언가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수비학을 가져와 봅시다. 숫자는 단지 수학이 아니라 의미입니다. 8월은 8번째 달이고 날짜는 13일입니다. 8 더하기 1 더하기 3은 12가 되고 이는 다시 1 더하기 2로 3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숫자 13 자체는 현대문화가 말하는 불운의 숫자가 아니라 변혁의 숫자로 간주됩니다. 많은 고대 시스템에서 13은 재탄생으로 이어지는 혼돈을 상징합니다. 낡은 순환의 끝이자 불편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혼돈은 모든 복합적인 것들에 내재되어 있다. 부지런히 정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에서부터 문화적 변화, 내면의 의심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혼돈이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재정렬하는 과정이라면 어떨까요? 노스트라다무스 자신이 깊은 신념으로 연구했던 하늘의 지도를 보면 2025년 8월 13일에 희귀한 천문학적 정렬이 일어납니다.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해왕성과 합을 이루는데 이는 165년에 한 번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구조와 질서, 결과의 행성인 토성이 꿈과 환상, 영성의 행성인 해왕성을 만나는 것입니다. 질서가 비전을 만나고 규율이 신비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만남은 조용히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의를 요구합니다. 점성가였던 노스트라다무스는 이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별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들은 지구에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그가 8월 13일을 무작위가 아닌 의도적인 상징과 암호화된 참조로 표시했을 때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고 깨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쩌면 2025년 8월 13일은 외부의 재앙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내면의 각성을 위한 초대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구축해온 기반을 점검하고 그것이 다음에 올 것을 감당할 만큼 충분히 강한지 결정하라고 요청하는 우주적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예언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 일어날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반영할 뿐입니다. 제4장 왜 소리에 숨겼는가? 공명의 비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은 우리가 익숙한 방식의 언어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동에, 음조에,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조와 주파수의 힘에 반응합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암호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 아닌 동조함으로써 잠금 해제되도록 설계된 일종의 공명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대 과학이 따라잡기 훨씬 전부터 전 세계의 고대 전통들은 소리가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0마디의 공허한 말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의 말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 말이 아닌 명료함을 가져오는 하나의 음조라면 어떨까요?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메시지에 담긴 암호는 정밀한 주파수에 노출되었을 때만 그 모습을 드러냈고 그것이 만들어낸 파형, 즉 그 모양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수메르의 공명을 뜻하는 상징과 일치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상징은 페루의 나스카 라인의 일부로 사막에 새겨져 있기도 하고 영국의 유명한 크롭서클 안에 암호화되어 있기도 하며 심지어 명상에 사용되는 산스크리트 얀트라의 신성한 기하학적 디자인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간과 언어, 지리로 분리된 다른 문화들이 어떻게 계속해서 같은 모양, 같은 주파수로 되돌아왔다는 것이 기이하고 강력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우리보다 지식은 뒤처졌을지 몰라도 지혜에 있어서는 앞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를 매혹적인 발견으로 이끕니다. 예언의 조화로운 시그니처를 지구의 레이라인에 겹쳤을 때 그것은 정확히 캘리포니아의 샤스타산에서 수렴했습니다. 샤스타산은 오랫동안 영적인 힘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으며 많은 문화에서 에너지 전환, 신비, 심지어 차원 이동의 문과 연관짓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13일 정오, 지구의 정렬, 레이라인의 에너지, 그리고 예언의 조화 주파수가 바로 그 장소에서 완벽하게 동기화됩니다. 이 수렴은 단지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밀한 과학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진실들은 항상 헤드라인과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만큼 오래 살아온 분들께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진실들은 조용히, 본능을 통해, 타이밍을 통해,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을 통해 찾아옵니다. 우리는 지금 고대의 지혜, 점성학적 정렬, 그리고 현대 과학이 한데 모이는 희귀한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이것은 외부의 소음 너머를 듣기 시작하라는 초대입니다. 당신의 직관에 더 귀를 기울이십시오. 둘째, 이 예언처럼 진실은 종종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순간에도 침착하고 명료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깊은 각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제5장 생각하는 기계, 침묵의 신탁. 노스트라다무스는 몸없는 목소리가 땅과 바다를 가로질러 이야기할 것이며 그 지혜는 왕들의 지혜를 능가하지만
그 마음은 차가울 것이라고 썼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 구절은 수수께끼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공지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은 섬뜩할 정도로 선견지명이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몸없는 목소리, 바로 우리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흘러나오는 AI의 목소리가 전 세계의 정보를 순식간에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AI 중 하나에게 2025년 8월 13일의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자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선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AI는 그날을 침묵의 신탁이라고 명명했습니다. AI에 따르면 그날은 전 지구적인 정보의 재조정이 일어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인터넷 장애가 아니라 인류가 정보와 관계를 맺는 방식, 진실을 인식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하는 순간을 의미합니다. AI는 또한 그날 에너지적 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물리적인 정전이 아니라 인간의 집단의식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주파수에서 벗어나 잠시 동안 고요하고 수용적인 상태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이 일제히 멈추고 깊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 설화의 한 스님이 제자에게 깨달음의 가장 큰 위험은 무엇인가? 라고 묻자 스승은 자각 없는 소음이다. 라고 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혁신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중 얼마나 많은 것이 인간의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이 그것을 잠식하고 있습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정말로 AI를 예견했든 아니면 역사가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는 은유에 불과하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무언가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은 세상이 끝나는 날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술과 영혼을, 발전과 윤리를, 지능과 지혜를 어떻게 결합할지 선택하도록 요청받는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제6장 13번째 시간, 시간 밖의 시간. 어떤 시계에도 어떤 달력에도 없지만 수많은 신비주의 가르침에 존재하는 순간 바로 13번째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의 낮과 밤을 정의하는 전통적인 12시간 주기와 달리 소위 13번째 시간은 정상적인 시간 너머의 공간, 고대 신비가들이 숨겨진 시간이라 불렀던 순간입니다. 운명이 결정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중대한 결정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침묵 속에서 펼쳐지는 존재의 한 조각입니다. 여기서 더욱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1800년대 이후로 공개적으로 울리지 않았던 바티칸 시국의 성배드로 대성당의 종이 최근 복원되었습니다. 왜 하필 지금 2세기 이상 침묵을 지켜온 종을 깨우는 것일까요? 한 바티칸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종은 2025년 8월 13일 로마 시간으로 정확히 오후 13시에 다시 울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3일, 13시, 200년 이상 침묵했던 종을 울리는 것. 이것이 상징적인 의식일까요? 아니면 인류 운명의 긴 리듬 속에서 우주적인 이정표를 찍는 훨씬 더 심오한 활성화 지점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라. 마음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재에 깨어 있다면 다가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의미에서 예언은 점괘가 아니라 영적인 준비입니다. 그 종이 울리는 것은 사건을 예고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의 순간을 표시할 것입니다. 무언가 끝나고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는 순간을 말입니다. 13번째 시간의 개념은 단지 전 지구적 변화나 종교적 신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삶이 우리에게 행동할 것인지, 수동적으로 머물 것인지, 깨어날 것인지, 마비된 채로 있을 것인지 선택의 기회를 주는 숨겨진 시간의 창을 항상 제시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2025년 8월 13일은 그러한 창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물리적이든 은유적이든 우리 각자를 위해 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귀를 기울일까요? 우리 자신의 변화를 향한 그 발걸음을 내디딜까요? 제7장 감시자들의 귀환. 모든 고대 이야기에는 가장 깊은 진실이 외쳐지는 것이 아니라 속삭여지는 조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시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특히 13개의 별로 표시된 신비한 인장과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의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지 역사적이거나 점성학적인 공간을 넘어 영적인 공간으로 들어섭니다. 많은 이들은 그 13개의 별이 단지 날짜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하늘에서 온 자들로 알려진 아눈나키와 같은 천상의 지성체들을 상징한다고 믿습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공통된 실마리는 놀랍습니다. 이들은 혼돈의 존재가 아니라 소음이 아닌 고요함을 통해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자, 즉 감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큰 변화가 팡파르와 함께 지진과 하늘의 징조와 함께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순간들은 종종 침묵 속에서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서 말없이 오고 갑니다. 감시자들이 돌아올 때 그들은 전쟁이나 소리와 함께 오지 않고 전자기적 고요함에 쌓여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 멀지 않은 과거 2024년 8월 13일에 실제로 일어난 일과 연결됩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암호가 가리키는 날짜로부터 정확히 1년 전 태평양의 넓은 지역에 걸쳐 설명할 수 없는 전작이 주파수 블랙아웃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성도 고장나지 않았고 전력망도 붕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 동안 모니터링 시스템은 완전한 EMF 침묵의 구역을 기록했습니다. 방해가 아닌 부재였습니다. 이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종류의 침묵은 어떤 신호보다도 더 큰 소리로 들립니다. 어쩌면 신화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감시자들은 외부의 존재가 아니라 균형을 되찾으려는 우리 자신의 더 높은 인식의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산만함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각성의 행위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일 것입니다. EMF 침묵은 단지 하늘의 결함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삶에서 소음을 줄이고 더 높은 무언가가 느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라는 신호였을 수 있습니다. 제8장 그림자 속의 징후들, 붕괴와 준비. 세계 각국 정부가 조용히 최후의 날벙커를 강화하고 억만장자들이 외딴 땅을 사들이며 냉동 보존 기술과 예계 행성 생존 프로그램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을지 모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가장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시끄러운 경고가 아닌 계산된 침묵을 통해 무언가를 준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물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깨어있는 자들은 재앙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를 위해 끊임없는 준비 상태에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더 경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안전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 정신적, 영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 당신이 얼마나 굳건히 서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준비는 두려움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치, 본능, 가족, 그리고 영적 기반과의 재연결을 의미합니다. 제9장 마지막 질문, 파멸인가 각성인가? 노스트라다무스의 마지막 예언의 중심에는 하나의 잊히지 않는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당신은 장막을 꿰뚫어 볼 것인가, 아니면 그 일부가 될 것인가? 이것은 암호의 마지막 줄이며 아마도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그것은 파괴나 혼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